중심으로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항만은 물량 주립을 통한 경제 통로이자 정비와 보급, 병력과 군수 물자의 양육이 가능한 중요 군사 요청지다. 이효리 군은 항만을 보호하고 항 주변으로 접근하는 수중 물체 탐지를 위해 항만 감시 체계를 오랜 기간 동안 운용해왔다. 항만으로 접근하는 수중 물체를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항만 감시 체계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방위사업청은 기존보다 성능이 향상된 항만 감시 체계를 개발, 완료해 국내 주요 항만에 설치했다고 이를 밝혔다. 선박의 이동이 많은 주요 항만에 설치된 항만 감시 체계는 수중으로 접근하는 잠수함과 수영자를 조기에 탐지한다. 이번에 개발된 항만 감시 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가 1,300억 원을 투자해 개발을 했다. 최근 건조된 잠수함은 소음이 크지 않고 또 해상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수중이동 물체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 감시체계 운용을 통한 보안 사항과 해군의 운용 경험, 의견을 설계에 대폭 반영했다며 주요 탐지 센서를 국산화해 기존 체계보다 탐지 성능과 운용 효율성이 향상됐고 군수 지원도 편리해졌다고 설명했다. 국내 개발된 수중 음향 센서는 최신 기술이 적용돼 잠수함의 저소음을 탐지할 수 있다. 또 선체로부터 형성되는 자기 성질과 소음을 복합적으로 탐지, 분석할 수 있다. 설치 항만의 해양 환경 특성에 따라 수중 센서와 전자광학 장비를 다양하게 조합해 설치할 수 있어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탐지된 표적 정보는 해군 전술 지휘 통신 체계, 해상 감시 레이더 등 해군의 주요 지휘 통신, 감시 체계와 연동돼 실시간 공유된다. 방사청은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결과물이라며 수중이동 물체에 대한 국내 감시 능력을 향상하고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K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1990년대 후반 북한의 두 번의 잠수정 침투 사건을 계기로 긴급히 항만 감시 체계 개발 소요가 제기됐고 지난 2004년 최초의 1세대 항만 감시 체계가 전력화된 이후 업체 주도 양산 사업으로 다수의 항에 추가로 전력화되어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잠수함 성능 개선과 해상 교통량 증가 등 탐지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는 가운데 소요군의 새로운 항만 감시 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2015년 11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신규 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라이젠 X1은 해양위 연구센터 문상택 센터장을 중심으로 1세대 항만 감시 체계의 체계 종합 업체로서 성공적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차세대 항만 감시 체계의 체계 종합 육상부는 물론 수중부 시제 제작 업체로 선정되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2월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항만 감시 체계는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감시 장비들의 획기적인 성능 향상과 최신 소나 탐지 장비를 신규 채용함으로써 향후 항만 주변 대잠 작전 및 항만 방어 작전 등에 있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체계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항만 감시 체계는 해군 군항 및 주요 항만의회, 수로 및 내항 주변 해저의 수중 침투 세력을 감시할 수 있는 센서를 단계적으로 고정 설치하여 항만 시설 및 함정 파괴, 기뢰 부설에 의한 수로 봉쇄의 의도를 지닌 다양한 수중 침투 세력을 상시 감시하는 체계이다. 항만 감시 체계는 3단계 감시망으로 구축된다. 기뢰를 부설하기 위해 은밀하게 연안으로 접근하는 잠수함, 항만 침투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잠수정, 군항 내부로 침투하는 수영자 이송정이나 수영자를 단계적으로 탐지하고 식별하여 위협 표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다중 방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1단계 감시망 외곽 감시. 항만 외곽으로부터 입구까지 적 수중 침투 세력을 최초로 탐지하는 1단계는 적 잠수함, 잠수정 등의 접근을 원거리에서 탐지하기 위해 항만 외곽의 선계 음향 센서를 매설하여 운용하며 수상 수중 표적을 구분하기 위하여 해상 감시 레이더 등 기존의 해상 감시 체계와 병행하여 운용된다. 선배 음향 센서는 적 수중 침투 세력 탐지를 목표로 항만 외곽 해저에 매설 운용하며 표적의 위치 추정을 위하여 다중 출골 매설하여 운용한다. 2단계 감시망 수로 감시. 1단계 감시망을 돌파하거나 연안을 따라 항만으로 접근하는 적 수중 세력, 특히 소형 잠수정을 근접 탐지하는 2단계 감시망은
항만 수로에 침투한 적 수중 세력을 탐지, 식별하기 위해 해상 감시 레이더와 연계하여 자기 센서 및 수동 음향 센서를 복합으로 구성한 자기 음향 센서를 매설하여 운용한다. 3단계 감시망 내항 감시. 수영 및 개인 추진기를 이용하여 항내에 침투하는 적 세력과 2단계 감시망을 통과한 수중 세력을 탐지하기 위한 3단계 감시망은 부두 또는 해안선에 설치된 적외선 탐지 장비와 해저구중형 능동 탐기를 연계하여 운용한다. 항내 침투를 기도하는 수영제나 개인 추진기를 탐지하기 위해 침투수로 입구 최적 지점에 능동 탐기를 고정 설치하여 운용하며 수면상에 노출된 수영제나 개인 추진기의 주야간 탐지 및 수상 표적 확인을 위해 전자광학 장비를 병행 설치하여 운용한다. 항만 감시체계 통제장치. 항만 감시체계의 통제장치는 수상 표적을 획득할 수 있는 해안 감시 레이더와 각 단계별 감시용 장비를 통합하여 안경 ONM 내의 획득 표적을 종합적으로 관리, 통제하며 ONM까지 감시 상황 및 전술 영역 전시 능력을 보유한다. 통제장치는 각 단계별 장비에서 획득된 표적 간융합 및 타체계에서 획득된 전술 표적과의 융합 관리를 통한 종합 전술 상황 전시가 가능하다. 또한 통제장치는 육상 통제소에 설치하여 경비정, 헬기 등 방어 세력의 작전에 필요한 정보 생성이 가능하고 육상 통제소 외에도 대상 항만을 관할하는 부대 내 필요한 곳에 전술 상황을 전시할 수 있는 기능도 보유한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북한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 개발과 함께 핵잠수함도 건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대만에서 핵잠수함용 특수강판을 밀수해 평양으로 가져왔지만 물리적 성분 미달로 완성품을 생산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는 이유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의 생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이 환기를 하기 위해 수면으로 스노클링할 경우 초계기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일본은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모든 경로를 통제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장기간 노출되지 않은 채 환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괌이나 하와이 등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은밀하게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 해안까지 진출할 수도 있다. 북한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입장에선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미국은 영변 핵시설 이외에도 북한이 숨겨놓은 핵시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들을 촉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북한의 지하 핵시설과 벙커 및 ICBM 기지와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등 핵심 표적 700여 개를 일시에 완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도 미국의 이런 작전 계획과 전략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공격에 대비한 히든 카드를 준비해왔다. 김정은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SLBM 3,000톤급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 SLBM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ICBM과는 달리 해저의 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발사 장소와 시점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무기다. 북한이 SLBM-1에서 사기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을 전력화할 경우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은밀하게 침투하는 SLBM 탑재 잠수함을 탐지, 추적, 타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차관은 지난 4월 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 1년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도로 이동식 ICBM과 고체 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SLBM 등의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 SLBM의 경우 발사 위치와 탄도가 유동적이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과 ICBM 기지들을 공격할 경우 북한이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이 SLBM 탑재 잠수함을 보유했을 경우 미국으로선 북한의 2차 핵보복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심지어 북한이 수중에서 핵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조지 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은 북한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의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냉전 시절 소련과의 ICBM 경쟁에서 뒤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SLBM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핵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중국도 마오쩌둥 전 주석이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SLBM만큼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1980년대 개발을 완료했다. 잠수함은 특유의 은밀성 때문에 적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잠수함은 일단 항구를 벗어난 후에는 포착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1982년 4월 포클랜드 해전에서 영국은 제해권을 장악한 상태였지만 아르헨티나의 디젤 잠수함을 한 척도 격침시키지 못했다. 그만큼 잠수함의 탐지와 격침은 어렵다. 동해는 평균 수심이 2000m에 달하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복잡한 수중 환경 덕에 잠수함의 활동에 적합한 해양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동해는 잠수함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잠수함들도 물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바다다. 특히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은 디젤이든 핵이든 적국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튼 김정은이 군사적 한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SLBM 각지의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